드넓은 농장들이 있는 호주 케언즈의 어느 마을. 예쁘게 생긴 한 20대 호주 여성이 촤라락 세련된 모습으로 자신을 지나쳐가는 한국인 여성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국에서 받은 한 통의 메일 하나를 보고 크게 경악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한국인 남성과 한 식당에서 소리치며 다투는 모습까지 보이고 맙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국 호주에서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말았는데요. 호주 케언즈,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호주 여자 클레어 파인즈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케언즈라는 곳으로 시드니나 브리즈번 같은 호주의 대도시와는 달리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관광지예요. 케언즈에는 드넓은 농장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인지 이곳에는 워킹 홀리데이를 하러 오는 아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제 친구네 부모님이 운영하는 바나나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호주 영주권을 따려는 준비를 하거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온 아시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와 아시아 사람들에게 익숙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시아 문화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처음 제가 아시아 문화에 빠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 학년 말에 열리는 무도회인 프롬 파티를 준비하면서부터였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다 프롬 파티에서 자기가 제일 예뻐 보이고 싶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티가 있기 한 달 전부터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발품을 팔며 돌아다녀 보아도 제 마음에 쏙 드는 옷과 액세서리가 없는 거예요. 호주 쇼핑몰에서 파는 드레스들은 죄다 색깔이 이상하거나 옷감이 형편없거나 그것도 아니면 정말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촌스러웠어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어느새 파티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패닉에 빠졌죠. 왜냐하면 저는 제일 기본인 드레스와 구두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은 제게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데? 야, 그냥 아무거나 사. 라고 핀잔을 주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엉망진창인 옷을 파는 그 호주 쇼핑몰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프롬 파티에 가는 것은 정말 싫었지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파티에 참석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며 호주 쇼핑몰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모델처럼 예쁜 옷을 입은 아시아 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아시아인이었던 여자는 걸을 때마다 하늘하늘거리는 좋은 옷감의 세련된 디자인, 무엇보다 몸에 예쁘게 핏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죠. 그 옷을 보는 순간 저는 저 옷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 신뢰를 무릅쓰고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초면에 죄송하지만 입고 계신 옷이 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혹시 어떤 가게에서 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자 그 아시아인 여자는 난감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 옷은 호주의 옷가게에서 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죠. 프롬 파티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옷 하나 사자고 한국까지 갈 수도 없고 인터넷으로 한국에 옷을 주문한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제가 울상을 짓자 그 한국 여자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파티에 입고 갈 옷이 필요한데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난감해진 제 사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 한국 여자는 그게 무슨 대수냐며 당장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을 넣으라고 하더군요. 지금 주문하면 늦어도 5일 안에는 옷을 배송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재차 확인했죠. 아니 호주에 있는 지금 호주 쇼핑몰에 주문해도 5일은 더 걸릴 텐데 호주도 아닌 먼 타국인 한국에서 5일 만에 물건이 배송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국 여자는 확신에 찬 얼굴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의 배송 시스템은 정말 신속하고 정확해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녀가 너무 확신에 차 장담을 하기에 저는 속는 셈치고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해보기로 했답니다. 한국 인터넷 쇼핑몰들은 친절하게도 대부분 해외 배송 서비스를 갖추고 있었고 저는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몰라서 불안한 마음에 한국 판매자에게 일주일 뒤에 있을 프롬 파티에 입고 갈 옷이니 늦지 않게 배송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도 남겼죠. 그때가 정확히 오후 1시였는데 그날 저녁 7시 우연히 이메일을 확인한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세상에 전 정말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문한 옷이 벌써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주문한 지 6시간 만에 배송이 시작되다뇨?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해외 배송인데 말이죠. 호주에서 다른 나라로 해외 배송을 보낼 때는 그 물건을 수령하기까지 적어도 한 달이라는 기간은 예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빨리 일 처리가 되다니 저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일 뒤 저는 한국에서 너무나 빠르게 날아온 소포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박스를 뜯어보자 그 안에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포장된 제 옷이 들어있었죠. 옷은 쇼핑몰 사진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아름다웠어요. 충격과 감동을 받은 저는 부모님이 바나나 농장을 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대수롭지 않아 하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한국인들은 원래 모든 일을 엄청 빠르게 처리해. 네가 지금 호주에서 한국 물건을 배송받은 거니까 4일이나 걸린 거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주문한 물건을 하루 만에 배송받는다더라.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일상이래. 그러면서 그 친구는 한국인들은 성격 자체가 근면성실하고 지능도 높아서 일 처리를 하는 센스가 좋다며 친구의 부모님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한국인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프리패스로 채용을 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일거리를 주었을 때 중국인들이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면 한국인들은 8시간이면 끝낸다면서 말이죠. 게다가 일을 끝마치고 난 뒤에 완성된 작업물을 보면 중국인들은 엉성하게 작업을 해놓은 반면 한국인들은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성실함이나 신뢰도 면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호기심이 생긴 저는 일본인들은 어떤지 물어보았었어요. 보통 아시아 국가들 순위를 매길 때 아직까지는 일본을 제일 선진국으로 쳐주는 국가들이 많은데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답하더군요. 일본인들은 조금 애매해. 처음에는 상냥한 얼굴로 잘 웃고 뭘 시키든 알겠다고 대답은 잘하거든. 그래서 좋은 사람인가 싶은데 나중에 보면 엄청 이기적이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기 맘에 안 드는 동료가 있으면 무리를 지어서 그 동료를 따돌린다거나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 일이 아주 많아. 또 일본인들은 한국인이랑 비교했을 때 영어를 너무 못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그러면서 친구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달리 영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빠르고 동료들을 위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군요. 그게 한국인 특유의 정이라는 것인데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조금 모자라거나 뒤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준다고 했죠. 반면에 일본인들은 누군가에게 모자람이 보이는 순간 그 즉시 그를 무시하기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은 각각 깍두기와 왕따라는 서로 다른 문화로 나타나기까지 한다며 친구는 한국인 칭찬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깍두기 문화는 누구 하나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한국인 특유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문화라면 일본의 왕따 문화는 무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이기적이고 냉정한 일본 문화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새삼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문화에 커다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길래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고 한국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저는 한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몰랐지만 한국 드라마에는 영어 자막 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 있더군요. 그건 아마 한국인들 중에 영어 능력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겠죠? 한국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도 아닌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인지 저는 새삼 다시 한번 감탄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감탄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잘생기고 멋진 한국 남자들을 보며 저는 침을 꼴깍 삼킬 정도로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답니다. 한국 남자들은 거친 면모가 있는 호주 남자들과 달리 자상하고 매너도 좋고 스마트해 보였어요. 또 다소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호주 사람들과 다르게 한 여자만을 해바라기처럼 사랑하는 한국 남자의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답니다. 그들은 자기 여자를 진정으로 아끼고 위할 줄 아는 것 같아 보였어요. 게다가 한국 남자들은 대체로 세련되고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점도 마음에 들었답니다. 사실 호주 사람들은 매일 샤워를 하지도 않고 똑같은 옷을 3일 내내 입기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머리니도 호주에서는 자주 유행을 할 정도죠. 보면 볼수록 한국 남자들은 청결하고 매력적이게 느껴졌고 어느 사이에 저는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남자와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이 바나나 농장을 하는 친구로부터 한국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답니다. 최근 그 친구네 농장에 젊은 한국 남자 한 명이 취업을 했고 마침 저와 나이도 같기에 친구가 그 한국 남자를 저에게 소개해 준 거였죠. 그 남자의 이름은 김성무라고 했는데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 한국 남자를 만나기로 한 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본 그 한국 남자 김 씨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선 김 씨는 한국인이라기에는 너무 지저분했어요. 대체 언제 씻은 것인지 그의 머리에서는 기름이 좔좔 흐르고 있었는데 머리가 가려운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두피를 벅벅 긁어댔어요. 문제는 그가 1cm는 좋게 넘게 뾰족한 손톱을 기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긴 손톱으로 머리를 긁어대는 모습은 흉측한 것을 넘어 토악질이 나올 정도였죠. 드라마에서 본 한국인들은 전부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던데 그런 모습들은 전부 다 과장이었던 것인지 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 보자마자 더럽다는 이유로 자리를 뜨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역겨움을 꾹 참고 김 씨와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죠. 저는 김 씨와 함께 한식을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김 씨가 한국인이기도 했고 저도 그동안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면서 한식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중에서도 저는 치맥을 특히 좋아했기 때문에 김 씨에게 치맥을 먹으러 가자고 했죠. 그런데 김 씨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김 씨는 제게 맥주를 마실 거라면 안주로 치킨 말고 탕수육을 먹는 것은 어떠냐고 묻더군요. 그의 엉뚱한 말을 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자 김 씨는 그냥 해본 말이다라며 서둘러 말을 돌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수상한 김 씨와 함께 미리 검색해 두었던 한국식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메뉴판에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저는 한국인인 김 씨에게 메뉴판을 내밀며 저에게 맛있는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치킨 메뉴가 있는 페이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잽싸게 넘기더니 곧바로 주류 페이지를 펼쳐 칭다오라는 중국 맥주를 찾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음식점에서는 그 맥주를 판매하지 않고 있었고 김 씨는 그에 대해 무척이나 아쉬워했어요. 눈에 띄게 실망한 것으로 보이는 김 씨에게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맥주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김 씨는 칭다오가 세계 최고의 맥주라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먹을 때 중국 맥주를 곁들여 마시는 것을 즐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제가 한국 문화를 아직 잘 모르는 것이겠거니 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김 씨가 완벽한 한국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 씨의 수상쩍은 행동은 계속되었답니다. 한국인 종업원이 저희 테이블에 주문을 받으러 왔는데 김 씨가 그 종업원에게 영어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대체 김 씨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한국인이면서 한국어로 주문을 하지 않고 굳이 영어로 주문을 하다니요. 제가 알기로 한국인들은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해외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몹시 반가워한다던데 김 씨는 마치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인 척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김 씨에게 대체 왜 굳이 영어로 주문을 했는지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이왕 호주에 영어 공부를 하러 왔으니 웬만하면 한국어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억지스러운 대답을 하더군요. 제가 생각한 한국인들이란 자신들의 문화에 자긍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똑똑하며 솔직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에 제가 매력을 느꼈던 것이었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김 씨는 제가 상상해온 한국인과 너무 달라서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김 씨는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거기에 더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김 씨는 몸이 가려운지 계속해서 온몸을 긁어대고 있었어요. 이런 매너 없고 청결하지 못한 모습은 제가 동경해온 한국인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답니다. 제가 그동안 잘 포장된 한국 드라마에 속아온 것인지 아니면 김 씨가 한국인들 중에서 유난히 특이한 사람인 것인지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 혼란스러웠죠. 그 사이 아까 그 한국인 종업원이 저희가 주문한 치킨과 맥주를 가져다 줬는데 새삼 그 한국인 종업원을 다시 보니 그는 키도 크고 깔끔한 외모를 갖고 있더군요. 제가 의뢰 알아온 바로 그 전형적인 한국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김 씨를 바라보니 더 비교가 되더군요. 김 씨는 제게 맛있게 먹으라는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개걸스럽게 치킨을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는 양념이 묻은 자신의 손가락을 더럽게 쪽쪽 빨아먹고 있었어요. 버젓이 냅킨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입맛이 다 달아나버린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김 씨와 대화나 해보기로 했답니다. 혹시 내가 김 씨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어도 그를 이해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김 씨에게 호주는 마음에 드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는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호주는 비자를 발급할 때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할 때가 돼서 연장 신청을 했더니 비자가 연장될지 안 될지도 확답을 줄 수 없을 뿐더러 만약 비자가 연장된다고 해도 심사기간이 한 달은 걸린다는 것 있죠?
뭘 그렇게 따져보겠다고 한 달씩이나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지, 호주가 뭘 그렇게 잘난 나라라고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는 건지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호주에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정말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뭐 범죄자라거나 불법 체류자인 것이 밝혀진 것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99%의 경우는 비자가 연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 씨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괜히 생사람을 잡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 저는 김 씨를 떠보기로 했어요. 듣고 보니 이상하네요. 호주 공무원들이 당신에게 왜 그런 태도로 나왔을까요? 한국은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나 되는 훌륭한 국가인데 말이에요. 원래 한국인들은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비자가 없이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특혜를 받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김성무 씨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자 김 씨는 얼굴을 붉히며 그건 한국이 워낙 작고 힘없는 나라라서 다른 국가들이 불쌍하니까 조금 대우를 해주는 것뿐이라며 여권 파워 세계 2위인 것이 뭐 그리 대수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 같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다른 국가들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비자를 잘 내어주지 않는다는 헛소리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김 씨에 대한 의심이 더 깊어졌고 이제 그에게 결정타를 날려보기로 했죠. 한국 여권만 있으면 전 세계 193개 국가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데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니 겸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중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견제와 질투를 해서 비자를 잘 내어주지 않는다고 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기에는 중국 여권 파워 순위가 10위도 아니고 50위도 아닌 겨우 6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세계 2위인 한국과는 비교했을 때 이거 너무 초라한 수치 아닌가요? 제 말을 들은 김 씨는 테이블 위에 포크를 쾅 소리 나게 내려놓더니 도끼 눈을 뜨고 절 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더럽게 침을 튀기며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그의 돼지 멱다는 목소리에 당장이라도 가게가 무너질 것만 같았죠. 저는 그 괴랄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인상을 찌푸리며 손으로 제 귀를 막아버렸는데 그런 제 행동이 김 씨의 분노에 불을 지폈는지 김 씨는 저에게 팔을 휘두르려 하더라고요. 저에게 해코지를 가하려는 듯 위협적인 몸짓에 저는 순간 얼어붙어 버렸죠. 이대로 폭행을 당하는 것인가 싶은 그 순간 누군가 김 씨의 통통하고 짧은 팔을 잡아챘어요. 깜짝 놀라 바라보니 아까 그 한국 종업원이 김 씨를 제지해준 것이더군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피며 제게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어요. 저는 얼른 괜찮다고 답했죠. 그때였어요. 잠시 조용해졌던 김 씨가 다시 괴성을 지르며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넌 또 뭐야? 이거 안 놔?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몸에 손을 대? 당장 내 몸에서 손 떼라고. 김 씨는 한국 종업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있는 대로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땅 딸만한 김 씨와 훤칠한 한국 종업원은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한국 종업원은 난리를 치는 김 씨를 보며 경찰 불렀으니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경고했죠.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깜짝 놀랐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당장 자신을 놓으라고 아까보다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꼭 나쁜 짓을 하다가 경찰에 걸릴까봐 불안해하는 범죄자의 모습 같아 보였죠. 그 모습을 본 저는 아까부터 들었던 의문을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김성무 씨, 당신 한국인이 맞기는 해? 사실 한국인도 아니면서 한국인인 척하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냐? 김 씨는 제 말을 듣고는 아니라며 펄쩍 뛰더니 자기는 한국인이 맞다고 소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썼어요. 의심이 점차 깊어지던 그 순간 때마침 경찰들이 도착했죠. 저는 경찰관들에게 김 씨의 신원을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봐도 한국인은 아닌 것 같고 말이나 행동이 너무 수상하다면서 말이죠. 경찰관들은 김 씨의 몸을 수색해서 그의 여권을 확인했고 마침내 밝혀진 김 씨의 정체는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어요. 이 사람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데요. 이름도 김성무가 아니라 유레이이군요. 이름도 국적도 모조리 다 가짜인 사기꾼이에요. 요즘 이런 중국인들이 많아요.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은 워낙 안 좋고 한국인인 척하면 취업이 잘 되니까 일부러 한국인인 척 속이고 생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 씨는 중국인 유레이는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이 잘 된다는 점을 알고는 여태까지 한국인인 척 모두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천박하고 시끄럽고 불결한 근본을 어디 속일 수가 있나요? 결국은 이렇게 들통이 나고 만 거죠.
한국인들이 가진 좋은 이미지를 훔쳐서 생활하는 주제에 또 꼴에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중화 사상은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멍청하게 정체를 드러내고만 유레이를 보며 저는 참 기가 차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유레이는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저와 한국인 종업원을 노려보며 소리를 꽥꽥 질러댔는데 그 말 역시 참 가관이었답니다. 이 나라 입국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중국인들은 빨리빨리 입국시켜주지 않고 1시간도 넘게 기다리게 하며 입국 심사를 받게 하더니 한국인들은 프리패스로 1분 만에 입국시켜줬지? 감히 우리 중국인에게 이따위 푸대접을 해. 이 멍청한 호주인들아. 중국은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국이고 한국은 예전에 우리한테 지배받던 소국에 불과해. 뭘 제대로 알고나 행동하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란을 피우는 유레이를 보며 저는 그저 헛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제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종업원은 가만히 참고 있지 않더군요. 그는 유레이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받아치기 시작했어요. 뭘 제대로 알고 떠들어. 중국인들이 타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시도 때도 없이 사고를 치기 때문이야. 바로 지금 당신처럼 말이지. 한국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고 다닌 주제에 다른 나라에 쉽게 입국하기를 바래? 어불성설이지. 너희 같은 냄새나고 더러운 사기꾼들이랑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것도 신물이 날 지경이니까 아시아 망신 그만 시키고 조용히 꺼져. 유레이는 그 말에 반박 한마디 하지 못하고 경찰관들에게 끌려갔고 저는 멋지게 유레이를 처리해준 한국인 종업원을 새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아까부터 느꼈지만 그는 참 단정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외모를 갖고 있더군요. 무엇보다 논리정연한 말로 무례한 중국인을 깔끔하게 보내버리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고요. 그는 제가 동경해온 한국 남자 그 자체였어요. 결국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죠. 다행히 핑계는 있었어요. 오늘 일이 너무 고마우니 나중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진짜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와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똑똑하고 자상하고 매너 있는 그는 유레이 같은 중국 남자와 차원이 다른 훌륭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제 이상형 그 자체였어요.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희 커플은 시드니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는 인천공항의 압도적인 규모와 첨단 시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시드니 공항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유명하고 아름다운 공항이거든요. 저는 호주인으로서 늘 시드니 공항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인천공항에 비하면 시드니 공항은 어린이 놀이터 수준이더라고요. 우선 인천공항은 입국장부터 최첨단의 끝을 달리고 있었는데 전자 여권 게이트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간단하고 신속하게 입국 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호주를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아직도 사람이 직접 입국 과정을 처리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한국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간편했어요.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라는 말을 익히 들어오기는 했지만 한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자 저는 새삼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어졌어요. 시드니에서 인천까지 직항으로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 속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 캐리어를 맡기고 화장실로 들어가 볼일을 보았죠. 인천공항은 화장실도 굉장히 청결하고 넓고 쾌적하더군요. 사실 호주는 길거리에 공중 화장실이 개방된 곳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낙서가 되어 있거나 청결하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의 화장실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좋은 냄새가 났고 외부에 볼일 보는 소리가 들려 민망해지는 일이 없도록 음악을 틀 수 있는 장치까지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매너가 좋은데 이런 곳에서도 한국인들의 배려가 느껴지는 것 같아 저는 새삼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볼일을 본 뒤 저는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의 본가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화장실에 휴대폰을 놓고 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왔다는 사실에 너무 들뜬 나머지 소지품 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저는 서둘러 택시를 돌려 공항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사용했던 화장실로 달려갔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휴대폰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딱히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은 워낙 고가의 기계이기도 하고 훔치기 딱 좋은 크기잖아요. 시간은 이미 20분은 지난 상태였고 전 제 휴대폰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확률은 0%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연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화장실 선반 위에,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을 내려두었던 바로 그 자리에 휴대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놀라워서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남자친구에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웃으며 자기는 휴대폰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아. 만약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 물건의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고 당황할지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리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개념도 확실하게 갖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한국인들은 길에 어떤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주인이 돌아와서 찾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편이야.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라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전부 그런 태도를 갖춘다는 것은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한다고 가능한 일도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었죠. 이건 그저 한국인들의 민족성 자체가 훌륭하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깨닫자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남자를 만난 것에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다면 제 아이 역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쯤 되자 저는 앞으로 한국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 저를 놀라게 할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또 감동하게 되었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의 밤거리를 즐겨보기로 했는데 한국의 밤은 호주의 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호주는 저녁 6시만 넘어도 길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 순간 거리는 무법지대로 돌변하거든요. 대머리에 문신을 한 백인 남자들이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지르는 일도 다반사고 여자들은 혼자서 길거리를 걸어 다닐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한데 한국은 그런 호주와 완전히 달랐어요. 아주 작은 골목까지도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 거리 위에서 한국 사람들은 안전하게 밤을 즐기고 있었죠. 늦은 시간까지 지하철과 버스가 운행하고 있음은 물론 편의점과 각종 편의 시설들이 불을 밝히고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낮에 그랬던 것처럼 밤에도 활기차고 안전하게 일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었답니다. 남자친구는 한국의 거리에 설치된 CCTV는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자동차들에도 모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범죄자가 아닌 이상 이런 환경에서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안심하고 밤거리를 걸을 수 있었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밤거리를 다니는 것은 호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저는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워졌답니다. 또 다른 부러운 점은 바로 맛있는 음식들이었어요. 한국에서 먹는 오리지널 한식은 호주에서 파는 한식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끝내주게 맛있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동동주와 김치전을 먹었는데 달큰하면서도 톡 쏘는 동동주와 바삭바삭하면서 매콤한 김치전은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었어요. 왜 호주에서는 이런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지 화가 날 지경이었죠. 호주 사람들은 영국 음식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감자튀김을 주식으로 먹거든요. 조금 곁들인다고 해봐야 샐러드나 생선 튀김이 다죠. 매일 같이 그런 음식 같지도 않은 것을 먹다가 다채로운 한식을 맛보니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게다가 한국 음식점의 종업원들은 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손님들에게 너무나 친절하더라고요. 그들의 상냥한 미소와 성실한 태도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정도였어요. 그 뒤로도 저는 한국에서 행복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냈고 결국 결혼을 한 뒤에 한국에서 살자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친절한 나라를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사실 요즘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의 패션, 한국 음식들에 빠져들고 있죠. 다시 생각해도 한국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 건 너무나 다행인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고마운 제 한국인 예비 신랑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많다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척하고 해외에서 취업을 하려는 중국인들 엄청 많대요. 사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드문 일일 텐데 한국 남자까지 만나 결혼을 준비하신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클레어 파인즈 씨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